올해도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되면서 통신업종이 대안업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통신주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아란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 자리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해 통신주들 같은 통신주인데도 주가가 엇갈렸어요. 이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20% 안팎으로 빠진 반면에 K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랐단 말이죠. 왜 그런 건가요? 먼저 이제 말씀 주신 것 중에 T랑 U+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 요거에 관한 배경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이 가장 큰 이유이고요. 사실 절대 수익률만 보면 부진했지만 상대 수익률은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연간 배당 수익률 5에서 6%를 주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요거를 고려하면 T랑 U+ 각각 한 10%, 15% 빠졌고요. 코스피가 25% 정도 빠졌기 때문에 방어주 역할을 아주 잘 해줬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KT가 왜 이렇게 그러면 유독 좋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업종 전체에 해당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편안한 실적 성장이 계속되고 있어요. 5G 가입자 올라오면서 ARPU는 올라가는데 이제 감값이랑 마케팅비 빠지면서 비용 통제 잘 일어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멀티플인데 멀티플 리레이팅 논리가 아주 탄탄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BC 카드나 아니면 호텔 사업하는 KT 에스테이트 같은 이런 그런 자회사들의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게 회복되는 모습 보여줬고 이제 우영우를 만든 스튜디오 진이라던가 KT 클라우드처럼 이제 비통신 사업 성과도 우수했기 때문에 리레이팅 요인으로 작용했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반기 때는 이제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제 통신주 그 중에서도 이제 KT는 우리 사주 3,500억 매입을 해줘가지고 수급상 이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T는 분기 배당, U+는 반기 배당을 하는데 KT는 이제 기말 배당만 해서 배당 수급 측면에서도 다소 유리한 점이 있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이유 보고 있습니다. 뭐 가장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올해 경기 침체 속에서도 통신업종 대안으로 떠오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다면 통신 3사 실적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1분기 같은 경우에 역대급 실적 달성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올해도 이제 지난해랑 같은 논리가 작용할 걸로 보고 있는데요. 5G 가입자 올라오니까 ARPU 올라가고 비용 통제 잘 되는 그림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연말로 되면 5G 가입자가 한 침투율이 50% 정도까지 되거든요. 그럼 성장 여력이 다소 둔화될 수 있어서 이익은 계속 편안히 성장하는데 이익 성장률 자체는 작년 대비는 조금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 가운데 통신주 하면은 이제 대표적인 배당주로 꼽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주당 배당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향 조정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우선 상향 조정까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22년 대비 23년에 DPS가 올라가는 방향성은 맞습니다. 앞서 이제 편안한 실적 성장이 계속 된다고 했는데 이제 3사 모두 실적과 연동된 배당 정책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3사 모두 DPS는 작년 대비 올라가는 그림이고 배당 수익률도 어제 종가 기준 3사 모두 한 6에서 7% 달성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시선을 자사주 이렇게 주주 환원까지 확대해서 놓고 보면 KT 같은 경우에 현재 그 구현무 대표님 연임 이슈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거가 마무리되고 나면은 이제 자사주 매입 정책을 발표해줄 가능성이 높아서 주주 환원 자체도 되게 통신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통신 3사 각각 좀 내년 DPS가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이 돼요? 그러면은? 제가 추정하기로는 이제 T가 3,500원, 올해 3,400원 보고 있고 내년에 3,500원 보고 있고 KT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00원, 작년에 22년 2,000원, 23년 2,100원, 그리고 U+는 올해 650원, 22년에 650원, 23년 680원 이렇게 조금씩 다 올라가는 모습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통신주 뭐 실적도 괜찮고 배당주로서도 상당히 긍정적인데 그렇다면은 통신주 올해는 좀 주가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좀 비중 확대 의견 가져가도 좋을까요?
먼저 저는 완만한 상승이라고 보고 있긴 한데 앞서 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업이익 성장률이 꺾이는 건 또 사실이어가지고 아. 작년만큼 상승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 방어주, 배당주 접근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리고 저는 이제 통신주 주가의 핵심적인 팩터로 이제 실적이 잘 크냐, 주주환원 잘 주냐, 규제 예. 나쁘지 않냐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그 핵심 팩터를 보고 있는데 요거 세 개 다 나쁘지 않고요. 예. 또 상반기 주식시장 전망이 되게 좀 부정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도 뭔가 저변동성이고 배당주, 방어주 역할을 하는 통신주에 대한 수요는 꾸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좀 언제쯤 들어가면 괜찮을까요? 뭐 상반기나 하반기로 나눠봤을 때 통신주 언제 좀 들어가면 괜찮을까요? 저는 이제 주가 상승 폭만 놓고 본다면은 하반기보다는 이제 상반기가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 첫 번째로 이제 배당락 때문에 지금 많이 하락한 상황이고 또 전통적으로 이제 하반기 플래그십 모델이 많이 나와가지고 예. 하반기보다는 상반기가 보통 실적이 좋습니다. 그거에 대한 영향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주식시장 전망은 계속 경기 전망이랑 같이 변하겠지만 하반기가 예.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하겠다는 이 의견들이 있잖아요. 이런 국면에서는 이제 방어주이고 배당주인 통신은 다소 불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보다는 상반기가 예. 좀 더 기대된다. 예, 알겠습니다. 뭐 통신주 관심이 있으신 투자자분들은 상반기를 좀 유심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통신주 가운데 그 연구원님이 꼽으시는 탑픽 어디일까요? 저는 KT를 가장 좋게 보고 네. 있고요. 이제 배당락이랑 앞서 말씀드렸던 구현모 대표님 연임 이슈가 겹쳐서 예. 되게 최근에 많이 하락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편안한 실적 성장 그리고 그거 이슈만 마무리되고 나면은 이제 주주 환원 그러니까 DPS도 작년 대비 더 많이 주고 자사주 매입도 발표할 가능성이 있어서 예. 네, 방어주 매력이랑 그다음에 그 주주 환원 증대 모멘텀 요거 둘 다를 갖춘 예. KT가 상반기에 가장 좋아 보인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좀 KT 같은 경우에 이제 통신 말고도 이제 비통신 부문도 네, 맞습니다. 괜찮게 바라보시는 네. 분들이 많잖아요. 이쪽 관련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3사 중에 KT가 가장 적극적이고 잘 하고 있습니다. 거의 나아가는 방향성은 비슷해요. 클라우드랑 IDC 예. 사업하고 싶어하고 미디어 자체 제작하고 싶어하고 뭐 구독 사업하고 싶어하는데 KT가 이제 클라우드 분야에도 전통적인 강자고 예. 그리고 미디어 사업도 우영우로 한번 하는 모습 보여줬고 예, 그래서 잘 KT를 하고 있다. 추천하신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경기 침체 우려 속에 대안으로 떠오르는 통신 업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가운데 토픽 KT를 꼽아주셨습니다. 오늘은 김아란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